5단원 첫 번째 중단원 도형의 닮음 중단원 마무리 풀겠습니다. 1번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E, F, G, H가 닮은 관계에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꼭지점이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잖아? 그럼 이 순서대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일 때 두 도형이 대응이 될 때 대응되는 꼭지점이 A에 대응되는 건 E, B에 대응되는 건 F, C에 대응되는 건 G, D에 대응되는 건 H. 그리고 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A, B라면 E, F랑 대응되는 거고 변 A, C라면 E, G랑 대응되는 거고 변 A, D라면 변 E, H랑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1번 각 G의 크기. 그럼 G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점이죠.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여기는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경우에도 요 정보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C의 각을 구하면 돼. 그럼 각 C의 크기는 여기지?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사각형에서 4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C를 360도에서 얘랑 얘를 빼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65도랑 105도를 더하면 170도, 거기다 100도 더하면 270도. 그럼 360도에서 270도를 빼면 그렇죠, 90도. 따라서 우리는 각 C가 90도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랑 대응되는 요 세 번째 각 G도 9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G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닮음비. 자, 이게 지금 닮음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B가 대응되는 변의 B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변이 이 BC잖아. BC에 대응되는 건, 자,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점을 이은 거니까 여기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점을 이으면 이거겠지. 그러니까 BC에 대응되는 변은 FG겠죠. FG. 그러면 9랑 15로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9 대 15. 9 대 15라고 쓰지 말고 이건 지금 서로소가 아니지요. 서로소라는 건 공약수가 1만 있는 수야. 근데 얘네는 공약수가 3도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인 3으로 나눠주시면 3 대 5라고 이렇게 닮음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AD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AD의 길이라는 건 여기에서 첫 번째랑 네 번째 꼭지점을 잇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랑 네 번째 꼭지점을 이으시면 돼요. 그럼 변 AD의 길이는 변 EH의 길이죠, 이건. 그쵸? 네. 그럼 우리는 이것 때 이게 3대 5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AD 대 EH. EH는 길이를 알아요. 이게 3대 5라는 식을 세우면 돼요. 여기서 물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해도 되지만 비례식이라는 걸 이용한다면 얘가 몇 배 됐어요? 2배. 그럼 얘도 2배 되면 되겠지. 그럼 3을 2배 하면 6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단위가 있는 문제니까 6cm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 그림에서 서로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 기호로 나타내고 이때 이용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말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닮음인 삼각형을 예측을 해봐야겠지. 뭐가 닮음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선 지금 삼각형이 얘랑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또 손을 따라와봐.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A로 돌아와. 큰 것도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 A는 공통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삼각형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쓸 때 이제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순서를 잘 갖춰서 쓰라 했지. 내가 만약에 이 삼각형을 이 순서로 말했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ADE라고 만약에 얘를 정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공통각이랑 점각, 얘도 공통각이랑 점각, 각을 두 개 똑같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닮음이겠어요?
AA 닮음겠지 일단. 그러니까 닮음이라면 AA 닮음이지, 그지? AA 닮음인데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봐봐. A, D, E로 갔다는 건 자, 길이로 생각하면 A에서 긴 변과 짧은 변 중에 A에 연결되어 있는 긴 변과 짧은 변 중에 긴 변으로 갔다고 해석해서 해도 돼. 그러면 A에서 D로 가면 그 다음에 순방향으로 돌면 되니까 A, D, E로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변으로 해석하는 걸로 해보면 A에서 시작해서 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큰 삼각형에서 A에서 변이 긴 쪽이 B 쪽이야, C 쪽이야? C 쪽이죠. 그럼 A에서 C로 갔다가 나머지 하나 B로 가면 돼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각을 이용해서 찾겠다 하면 A는 공통각, 그 다음에 점각으로 갔다가 주어져 있지 않은 각. 그러면 A, 점각, D, 나머지. 여기서도 큰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A, 그 다음에 점각이니까 C,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닮음을 찾을 때 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변의 길이를 이제 비교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어떤 각을 줬는지 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 2번도 보시면, 자, 이번에 2번은 일단 어떤 두 삼각형이 닮을지 예측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보이는 삼각형이 3개네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거는 안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되죠. 왜냐면 여기가 둔각으로 보이잖아, 그림상. 그러니까 요거, 세각이 다 예각인 얘랑 이 큰 거. 얘를 한번 비교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닮은 삼각형을 찾으라니까 있을 텐데 얘는 안 되니까 요거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두 개를 비교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일단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 공통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공통각을 가지고 이 각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변에 여기 양변이 줬죠. 그러니까 이 각을 끼인 각으로 갖는 두 변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측이 가능하냐면 혹시 SAS 닮음이 아닐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닮음이라면 어떤 순서로 쓰일지 한번 두 개를 써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쓸 때 변의 길이로 보자. A에서 긴 쪽으로 가볼게. D랑 C 중에 C 쪽이 길지. 그러면 긴 쪽으로 가면 공통각 A에서 C로 갔다 D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A에서 C로 갔다 D로 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도 A에 연결된 변이 이거랑 이거잖아? 이 중에 긴 쪽을 먼저 말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긴 쪽이면. 그렇지. 공통각 A 있는 이 A 지점에서 B로 갔다 C로 가야겠죠. A, B, C. 하지만 이들이 아직 닮음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각은 아니까 이 각을 끼인 각으로 갖고 있는 두 변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럼 작은 거에서 먼저 AD를 확인해 봐야 돼. AD. 그럼 AD에 해당하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꼭지점을 연결한 거니까 여기서 A랑 C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럼 AD는 3이야. 단위 생략하고 쓸게요. AC는 몇이야? A부터 C까지 6. 그럼 지금 이들의 B는 3대 6이니까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SAS 닮음이란 걸 보이고 싶으면 이들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1대2면 다른 것도 1대2여야 돼. 그럼 나머지는 이제 AC를 비교해보면 요거 두 개지. 그럼 여기서는 이거 두 개일 테니까 이게 6이고 이거는 AB는 A부터 B까지는 얼마예요? 3이랑 9를 다 더해야 되니까 12. 그럼 어때? 맞아. A를 공통각으로 갖고, 그러니까 공통각 이거를 끼인 각으로 갖고 있는 옆에 두 변의 길이의 B가 얘도 3대 6으로 1대2고 얘도 6대 12로 1대2야. 그러니까 어때? SAS 닮음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얘가 닮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아까 이걸 선생님이 닮음을 안 썼네? 이거는 뭐였어? AA 닮음이었죠. 1번은.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보시면 여기 평행 표시 보이지? 평행 표시.
그러면 이렇게 Z를 그리는 거야. 이쪽 방향, 이쪽 방향. Z를 옆으로 해놓은 거랑.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 이 각이랑 이 각이 억각으로 같고 두 개가 억각으로 같죠. 사실 이게 맞곡지각으로 같아서 우리가 세 각이 다 같은 걸 다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닮음이 되겠어요? 두 개가? A 닮음이 되겠지. 각이 세 개가 다 같으니까. 그러면 대응변이 자, 요 맞곡지각에서 X로 가는 변이 여기서는 맞곡지각에서 X로 가는 변이 여기지. 그럼 4대 8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4대 8. 그럼 X랑 5를 잇는 변이 이거고 X랑 5를 잇는 변이 이거니까 4대 8은 X대 12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4대 8은 X대 12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4대 8은 간단하게 만들면 1대 2로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것과 이걸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2가 12가 되려면 몇 배? 6배. 그러면 1이 6배 되면 X잖아? X는 얼마겠어요? 6이겠죠. 그래서 X는 6cm라고, X cm라고 돼 있으니까 X는 6이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X는 6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셨죠? 자, 이거를 참 여러 번 해줬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모를까봐 한 번만 더 그려주면, 봐봐. 자, 지금 얘네가 평행한 건 줬어요. 이거 세 개가 평행한 것. 자, 그때 이걸 어떻게 하랬냐면,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었지? 맞아. 아이고. 이 직선과 평행하게 요 점을 지나도록 보조선을 그려봐요.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거랑 평행하게 여기도 또 보조선을 하나 더 그려. 이거랑 평행하게. 다 평행하겠지.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주어져 있는 요 10cm라는 건 사실 요 삼각형의 변이지. 이 8cm라는 건 요 삼각형의 변이죠. 그러면 보면 지금 얘네는 원래 평행했고 이거는 지금 내가 평행이 되게 보조선을 그렸으니까 요 사각형이 뭐가 돼요? 그렇지, 평행사변형이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 되죠. 왜? 그렇지,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의해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 여기는 원래 평행하다고 줬고 이거는 내가 평행이 되도록 보조선을 그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X면 여기가 X가 되겠죠? 센티미터. 여기가 12cm면 여기가 12cm가 되겠지. 잘 보여요? 그래서 10대 8은 X대 12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10대 8은 X대 12. 자, 그러면 이거를 또 간단히 만들어주면 이건 5대 4지? 그러면 4가 12가 되려면 몇 배? 3배. 5가 12가 될 때 3배, 그러니까 5가 3배 되면 따라서 X는 15죠. 이거를 식으로 쓰려고 하면 그냥 외항해곱, 내항해곱 곱하는 걸로 당연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답을 빨리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4번 문제는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그려보면 이거는 동그라미 점, 요 각도 동그라미 점, 여기는 X각, 여기는 X각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봐봐, 여기에서 자, 요 각이랑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이 각이랑 이 삼각형의 이 각이 같아. 그죠? 선생님 이거 형광펜을 갖고 왔으면 좋은데 안 갖고 와가지고. 요 삼각형 보여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비교해서 보면 돼요. 뭐 두 개를 비교하는지 알겠죠? 형광펜이 있었으면 좋은데. 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대응하는 변이, 자, 여기 지금 둔각이라고 말할게. 그러니까 점각, 둔각, X각.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각, 둔각, X각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요 부분이 대응되는 게 이 그림에선 여기죠. 그치?
그리고 둔각이랑 x를 잇는 이 부분에 대응되는 게 파란색에서는 여기죠. 그래서 비례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B의 길이를 x cm라고 둔다면 x 대 15는 15 대 25라고 세울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한 삼각형 안에서 변의 길이를 비교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삼각형에서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x 대 15는 15 대 25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지금 서로소가 아니어서 숫자가 크니까 줄여주면 최소 공배수인 5로 나누면 3 대 5가 되죠. 그럼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면 3 대 5가 x 대 15가 되려면 5가 15 되려면 몇 배? 3배 된 거잖아. 그러니까 3한테 3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 x는 9. 계속 말하지만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계산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45, 이렇게 둘이 곱하면 5x. 5x는 45. 5 나눠서 x는 9라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x는 xcm였으니까 9가 맞고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a, b의 길이는 단위를 붙여서 9cm라고 쓰셔야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인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린 경우에요. 그러면 삼각형이 총 3개가 보이게 돼.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원래 거,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그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여야 되는데 한 각이 90도라는 건 나머지 두 각을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이 작은 삼각형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x, 이 부분은 5가 돼서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A 닮음이 된다는 걸 설명했어요. 됐죠? 이제 닮음이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는 것도 말을 했었잖아. 근데 꼭 공식처럼 외우지 않아도 돼. 어차피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요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 삼각형을 이용해야겠죠? 요 삼각형이랑 내가 지금 y는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이용해서 구해야겠지. 그래서 내가 그걸 두 번째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 중에 뭘 이용할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직각을 끼고 있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이용해야 되는데, 큰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미지수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요 중간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을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요 작은 삼각형에서 x 대 5라는 건 짧은 변 대 긴 변이지. 직각을 끼고 있는 짧은 변 대 긴 변이 요 중간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짧은 변 대 긴 변.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외항이 곱 내항이 곱하면 12x는 25가 되지요. 그럼 x는 12분의 25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일단 x 값을 내가 12분의 25라고 구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를 구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공식처럼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걸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걸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요 수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12분의 25라는 수가. 그러니까 최대한 지저분한 수를 안 쓰고 심플한 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야 돼. 그럼 봐봐. 여기에서 내가 지금 y를 구해야 되는데 이 수보다 이 수가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긴 빗변과 중간변 이용하는 게 쉬울 거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y 대 5를 다른 걸로 비교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큰 삼각형은 제일 긴 변이 계산하기 지저분하겠지. 이거랑 이거를 더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번에도 작은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y 대 5는 잘못 썼어. y 대 5. y 대 5는 제일 긴 변과 중간 변이지.
그럼 이 중간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은 얼마야? 그치, 13 대 중간 변은 12.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잠시만. 그러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하면 12y 안 보이고 있었어. 자, 12y는 65가 되죠? 그러면 y는 12분의 65다 라는 결론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게 답이 되겠죠. 됐죠? 6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D 3분 AD, 3분 EF, 3분 BC가 평행할 때 EF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문제만 봐도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인지? 네, 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이거는 지금 이거랑 이거는 평행이란 게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구하면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근데 이걸 한 번에 구하기는 어렵고, 자, 여기에서 이 3분 CD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보이는 요 사각형이 뭐가 돼?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의해 평행사변형이 되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 그래서 얘도 평행사변형, 얘도 평행사변형,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질이 평행사변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2cm면 여기도 12cm고 여기도 12cm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죠? 그럼 우리는 이 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인 이 부분은 12cm란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삼각형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렇게 이 삼각형 모양. 자, 그러면 일단 전체가 18인데 여기가 12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6cm겠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길이를 아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죠. 네, 선생님이 이거 정말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얘들아, 자, 다시 이쪽으로 잠깐만 오세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내가 이것 때 이거를 보는 경우랑 이것 때 이걸 보는 경우는 다르다고 했어. 항상 내가 지금 말하려는 변이 포함되어 있는 도형이 뭔지를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것 때 이걸 본다는 건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보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이것 때 이걸 비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경우는 이 부분을 보겠다는 건 얘랑 평행인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를 여기서 단번에 알 수는 없어. 당연히 알 수는 있겠지만 과정을 거치면 하지만 한 번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야, 이것처럼. 이해되죠? 그럼 여기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 길이를 줬잖아. 그럼 여러분은 이거랑 이걸 비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길이를 알아내야겠지. 그러면 10대 5로 해야 될까요? 10대 2를 더한 15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 10대 15는 이것 대 이거라는 식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잠깐 xcm라고 둔다면 우리는 10대 10 더하기 5한 15는 x 대 6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약분이 아니라 서로서로 나눠주면 5로 나눠서 2대 3. 그러면 3이 6 되려면 2배 하니까 얘도 2배 하면 x는 4. x가 4 났어. 그러면 여기가 4래 얘들아. 여기가 4면 전체는 4랑 11을 더해서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만 쓰는 거야. 이건 16cm가 된다는 거죠. 되셨죠? x가 4가 나오니까 여기서 x가 4 나오는 단 한번 쓸까? x가 4가 나오니까 4 더하기 12에서 16cm가 됩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GD가 3cm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림을 볼게요. 이 상황이야. 그림이 이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뭘 준 거냐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래.
그러면 요 선이 꼭지점부터 뭘 있지? 그렇지. 대변의 중점을 연결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야지. 이게 중점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 그렇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란 걸 알 수 있지. 됐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제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하래.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기억이 났다면 여러분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 푸는 방법을 알려볼게요. 자,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무게중심은 꼭지점부터 대변의 중점까지 몇 등분을 한 다음에 구할 수 있죠? 3등분. 왜 3등분을 해야 되냐면 무게중심은 꼭지점부터 대변의 중점까지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 2대1. 그러니까 3등분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3cm면 여기가 3cm, 3cm. 전체는 몇 cm겠어요? 전체는 9cm가 되겠죠. 됐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외심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이게 9면 여기도 9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수선을 2개 그릴 거예요. 보조선으로. 그래서 뒤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 그 다음에 뒤에서 변 AC에 내린 수선 2개 그려. 그럼 여기 지금 두 삼각형 보이지요? 이렇게. 보이지? 그럼 이게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수선이니까 얘네 둘이 평행한 거 보여요? 얘네 둘이 이렇게. 그지? 그럼 평행했을 때 이렇게 그렸으니까 얘랑 얘랑 동기각 되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수선이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랑 이것도 동기각인 거 보여요? 그럼 선생님이 빨갛게 빗금친 2개는 요 길이는 얘가 중점이니까 원래 같고 양 끝각이 같으니까 무슨 합동이 되죠? 얘랑 얘가? SAS 합동이 되죠. SAS 합동이 돼요. 그럼 합동이 되면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응변으로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겠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겠죠.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도형이지? 직사각형이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서. 그러면 이 길이랑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므로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그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랑 이게 길이가 똑같아. 이렇게. 이 길이 2개가.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삼각형 2개를 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2개를 봐봐. 이렇게 2개. 그럼 얘네는 공통변 그리고 각각 직각 그리고 한 변이 더 같죠. 이렇게. 그래서 SAS 합동이 되지. 선생님 이거 아까 잘못 썼어 얘들아. 미안해. 이거 각 한 변과 양 끝각이니까 ASA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쏘리. 그리고 얘는 SAS죠. SAS 합동이 되죠. 됐죠? 그래서 합동이 되면 이제 합동 조건, 합동을 밝히는데 쓴 부분 말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응변, 대응각으로서 같죠.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결론을 얻는 거지.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응변으로서 변 DB랑 DC가 같죠. 그러니까 DC가 9cm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DB도 9cm가 되고 이거는 여기 중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9cm면 이게 9cm니까 9cm, 9cm. 그래서 다 더하면 9를 더해서 18cm가 되겠죠. 따라서 AB는 18cm가 됩니다. 여기가 9라서 여기도 9가 되니까 또 여기도 9가 되니까 됐죠. 삼각형의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는 것만 기억나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게 보이면 되게 쉽잖아 사실. 그치? 반지름이니까 다 999라서. 자,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단원 마무리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점 G, G'은 각각 삼각형 ABC,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이라고 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의 넓이를 줬냐면 요 G, B, G' 요 부분의 넓이를 줬지요. 그죠? 네. 이 부분이 9제곱센티미터라고 줬어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걸 참 여러 번 말했는데요. 자, 봐봐 얘들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지? 대변의 중점. 다시 말해서 이게 길이 같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어땠죠? 같아. 그치? 그리고 무게중심은 3등분한 점으로 찾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봐봐. 그러면 이 밑에가 여기 3등분 돼 있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이 삼각형 3개의 넓이가 더 어떻겠지? 같다고 했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자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 3등분하는 요 길이. 그래서 생기는 요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겠죠. 그러면 요 무게중심 위치까지 요 부분은 얼마야? 몇 분의 몇이야? 전체? 얘가 6분의 1이고 얘도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6분의 2, 약분해서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전체에 대해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같잖아.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자, 전체 넓이에 대해서 이건 반. 방금 전에 했듯이 여기 이 무게중심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이렇게 3등분한 점을 다른 한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똑같이 넓이가 6등분이 된다고 했죠. 그쵸? 넓이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자, 지금 이 부분이 6분의 1 한 부분이잖아? 그치? 근데 이 삼각형에서 봐봐. 이 삼각형에서도 지금 얘가 무게중심이래. 이 삼각형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해돼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봐봐.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2대 1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게 3등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되는데 요 전체에 대해서 지금 9라고 준 거잖아. 요 전체에 대해서. 그럼 요 부분은 얼마겠어? 그 9의 반에 해당하겠지. 2분의 9.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2분의 9겠죠. 요 부분은 얘랑 같아야 되니까 9. 그럼 다 더하면 9 더하기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2분의 9를 하면 2분의 9를 2개 더하면 9니까 9, 3, 27이 되겠죠. 27. 그럼 이게 27이죠? 이만큼 27인데 아까 말했지만, 자, 이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은 3분의 1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27 더하기 27 더하기 27. 27 곱하기 3을 하는 게 넓이가 되겠죠. 27 곱하기 3을 하면 81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81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넓이가 81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봐봐요. 전체 넓이를 1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차지하는 지금 이 부분이 9제곱센티미터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전체에 몇 분의 몇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봐봐. 일단 이 부분이 얼마예요? 이 부분. 요만큼.
전체가 1이라면 아까 했어. 이 부분은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고 했죠. 여기 지금 또 이해가 안 갈까봐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G가 무게중심이 2대 1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 3등분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요렇게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삼각형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제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나한테 알려준 이 부분은 얼마를 차지하는 거냐면 6분의 1 중에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3개로 나눴을 때 2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3개로 나눴을 때 2개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얘를 6분의 1을 했을 때 전체에 대해서 3분의 2에 해당하지.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이야? 약분하면 9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이 전체를 1로 봤을 때 요만큼은 9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래.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1대 9분의 1은 이 1이 뭐야? 전체 삼각형. 전체 삼각형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인 거지. 그럼 그게 지금 문제에서 9제곱센티미터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을 세워서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삼각형 넓이를 잠깐 뭐 x라고 둬보면 9분의 1 x는 9니까 x는 얼마다? x는 81.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가 이제 81이 된다. 그래서 단위를 붙여서 81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 방법? 그러니까 아까 방법은 이렇게 일일이 여기 지금 이만큼이 9고 그거에 해당한 반이니까 2분의 9. 여기랑 넓이가 똑같을 테니까 2분의 9, 9 이런 식으로 따진 거고, 이거는 전체를 1로 봤을 때 지금 넓이를 준 이 부분이 1에 대한 몇 분의 몇인지를 찾아내서 비례식으로 한 거야. 되셨죠?